반갑습니다. 나상우입니다. 구간까지는 제가 이렇게 취업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좀 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8대2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깃을 선정할 때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10강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KDI는 매서운 고용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넉 달 만에 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 일자리 구하려는 계획 없이 쉬었다고 답한 사람도 약 241만 명으로 1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타겟 선정 가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어쨌든 산업을 먼저 정하는 거죠. 어떤 산업을 내가 타깃팅을 하겠다라고 산업을 정한 다음에 그 산업 안에서 회사를 정하고 또 회사가 어느 정도 타깃이 확정이 되면 회사 안에서 요즘은 사업부와 직무까지 구분이 되잖아요. 회사 안에서 사업부와 직무까지 선정하는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산업을 선택할 때는 전공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전공에 대한 관점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산업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회사를 선택할 때는 어쨌든 합격 가능성이 큰 쪽, 합격 가능성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 사업부와 직무를 정할 때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어쨌든 직무 적합성이 높은 직무를 선택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업에 대한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올해 상반기 사례,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조사했던 올 상반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작년 그 9월 달에, 2019년 9월 달에 조사했던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예를 들면 248개사가 3만 명을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대조신입 채용 계획인데 이걸 보면은 제조산업군하고 비제조산업군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제조산업군 중에서도 보면 산업군별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요. 여기 보면 4가지 산업군으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전기전자. 전기전자가 채용하겠다라는 계획이 42%를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와 항공운수. 이거를 묶은 건데 이 산업군이 32%. 그리고 세 번째가 석유화학하고 에너지입니다. 이 산업군이 13%를 채용하겠다고 나오고요. 끝으로 기계, 철강, 중공업. 이 산업군이 다 합쳐서 3% 정도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인문계 쪽입니다. 비제조 산업 쪽이니까요. 일단 제조산업군 쪽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이런 거죠. 전기전자가 42%를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압도적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사 시점이 2019년 8월 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이잖아요. 코로나 사태 전하고 후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42%였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거의 10개월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전기전자는 42%보다 더 비중이 늘어났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동차와 항공운수는 오히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줄었을 것 같아요. 32%에서 그 비중이 더 줄었다라는 거고요. 석유화학하고 에너지도 요즘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시황이, 그죠? 그럼 이쪽도 13%에서 더 줄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자동차나 석유화학 쪽이 줄은 반면에 전기전자는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측치지만 최근에 그 채용 규모를 보면 전기전자 쪽의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어찌됐든 채용 규모를 그래도 가져가는 쪽은 반도체 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 쪽입니다. 결국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속한 게 전기전자 산업군이니까 이쪽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채용 규모가 많은 산업군에 내가 타깃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 관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8대2 법칙을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그룹에도 8대2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삼성이 만약에 10,000명 정도의 학사, 석사를 채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중에 80%는 삼성전자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뽑는 인력의 80%는 삼성 반도체, 삼성 DS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안에서도 반도체가 채용하는 규모가 C 쪽이나 IM 쪽보다는 월등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SK도 마찬가지예요. SK그룹 안에도 8대2 법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년에 SK그룹이 뽑는 전체 채용 규모를 100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 중에 80%의 인력은
SK 하이닉스가 채용을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 채용 규모가 월등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성에서 반도체 쪽이나 SK에서 SK 하이닉스를 생각하시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고 사실 채용 규모도 월등하게 앞서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 반도체의 6대 직무를 봤어요. 여기서 6대 직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설계부터 생산 관리까지인데, 그럼 이 6대 직무가 결국은 삼성 반도체 안에서도 채용 규모가 제일 큰 직무인데, 큰 직무 6대 직무 중에서도 어떤 전공을 많이 뽑는가 이거를 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는 회로 설계부터 평가 분석, 공정 설계, 공정기술, 설비기술까지 5개 직무를 다 뽑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재료 금속하고 화학 화공하고 기계 로봇 쪽입니다. 이 세 직군도 보면 6대 직무 중에 4개 직군에서는 다 뽑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평가 분석, 공정 설계, 공정 기술, 설비 기술. 이 4개 직무가 사실은 채용 규모가 가장 큰 직무인데, 여기서는 재료 금속, 화학 화공, 기계 로봇을 다 채용을 합니다. 그만큼 직무별로 다양한 전공을 뽑으니까 결국은 그만큼 채용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도 제가 제언드리는 타겟 선정의 케이스는 이런 거죠. 여러분이 타깃을 정할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게 좋은데, 전기전자 같으면 당연히 반도체 쪽이 1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이외의 전기전자 쪽이라고 그러면 통신, 휴대폰 쪽이겠죠. 가전, TV나 모니터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이 2순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전자부품이 3순위가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전공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 의견으로는 재료금속 같으면 사실은 철강을 2순위로 놓기보다는 오히려 철강보다는 반도체를 2순위로 놓는 게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역시 철강이 아니고 소재나 배터리 쪽을 타깃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소재나 배터리, 철강 이런 순서로 타깃을 정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채용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훨씬 좋다라는 거고요. 화학하고 화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 관점으로 보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석유화학이 1순위가 돼야 되지만 제 의견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1순위가 되고요. 2순위도 오히려 전자부품이나 배터리 쪽이 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석유화학은 3순위 정도 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하고 로봇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1순위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를 2순위로 두시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반도체 업계가 설비기술 기술자들을 많이 뽑는데, 설비 기술을 뽑을 때 기계 엔지니어, 기계 전공자들을 제일 많이 뽑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순위가 반도체, 2순위가 또 반도체 관련되는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을 2순위로 두시고 3순위 정도의 자동차 업체를 두시는 게 여러분이 합격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제일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 어쨌든 1순위는 반도체를 좀 노리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 보면 소부장이라는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즘 그 정부에서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대기업도 이 소재하고 부품하고 장비 업체를 육성하려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에 해당되는 업체들을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포인트는 어쨌든 반도체 업체하고 반도체에 관련되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업체 이쪽을 일단은 타깃으로 해주시면 합격 가능성이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그러니까 전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전공을 벗어나서 산업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한지, 유망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가장 학사, 석사들을 많이 뽑는지 채용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실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삼성과 SK는 8대2 법칙이 있다는 걸 가지고 반도체 산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채용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